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초대석에서도 4대강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있었다, 또 없었다 이런 논쟁 중인데요. 4대강 논란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또 다른 시각은 어떤 게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부터 4대강 사업을 반대해 오신 분입니다. 대한하천학교 회장이다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집중호우 지금 아직 복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4대강 논란이 워낙 커서 우리 교수님 모셨는데 이 논란의 쟁점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어떤 논란이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장되는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한테 혼동을 주고 있다. 특히 정치인이라든지 유명인들이 한 말씀 하시면은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믿게 되고 가장 안타까운 게 그 모 인사께서 4대강 사업을 안 했으면 전국 토가 50%가 물에 잠길 것이다라는 이재호 전 의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이 60~70% 되는데 기껏해야 만약에 맞다 하더라도 20~30%밖에 안 되는데 그게 이제 포탈에서는 또 검색 순위가 10위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그런 어떤 잘못된 공학적 근거가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유력 정치인 또는 유명인이 이야기하면은 이게 검색어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거나 또는 믿는 우리 국민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어떤 발언들은 제외 지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잘못되면 또 진영 논리로 가게 되고 또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엄연한 공학적 사실을 가지고 이런 정치 쟁점화 시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분은 아마 그런 거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제대로 안 했더라면 홍수 피해가 더 컸지 않았겠냐를 좀 강조하려다 보니까 했는데 건축공학, 공학적으로 볼 때 4대강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홍수 피해가 좀 최소화됐다. 학구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강바닥을 팠거든요. 그러면은 하천 수위가 떨어지죠. 준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대강 사업 전에 4대강 사업을 했던 하천이 어떤 상태였던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2002년도에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그 숙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때도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에는 안전했거든요. 다시 해서 4대강 사업할 때 이미 그 구간은 국가가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본류니까 본류에서 제방이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국가 예산으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꾸준히 해서 4대강 사업을 할 시점에는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이 홍수 예방 사업이죠. 거의 완료되어 있었다. 따라서 안전한 하천이 됐다는 거죠. 이미 돼 있었다. 거기서 더 안전하게 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홍수 예방 사업에 대한 편익은 제로다. 뭐냐고 하니까 이미 안전한데 더 안전하게 한다는 게 이견 없지 않습니까? 물론 홍수 안전도 면에서 홍수 위험도 면에서는 개선되어졌겠지만은 그 경제성이라든지 이쪽을 보면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원의 그 홍수 예방 효과가 제로라는 게 아마 2018년이었죠? 4년 전 2014년에는 또 국무총실 조사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와서 국민들은 또 그걸 또 거기에 이제 홍수 위험도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홍수 위험도 있을 거잖아요. 어느 하천이든지 그래서 강바닥을 파는 준수를 하면은 홍수 위험도는 더 줄어들겠죠. 그런 개념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술적으로 정확한가 안 한가. 그때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200년 빈도 홍수가 왔을 때 안전한 하천을 만들어라. 200년. 그러면 200년 빈도, 2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비, 그 견디게끔 하라. 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노아의 홍수도 올 수 있는 거고 그건 홍수는 안 오겠지만 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홍수 위험도 홍수 안전도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충분하다면은 뭐 노아의 홍수의 방지에 하는 1000년, 정도도 2000년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시죠?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어떤 네. 논리다 그거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4대강 사업에 가장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역시 16개의 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4대강은 이 보를 세우기 전에도 괜찮은 상태였다면 네. 보가 세워짐으로써 그러면 어떤 효과가 추가된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교수님 생각으로는? 그 보는 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하천에 설치를 하면은 물의 흐름을 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은 물이 없을 땐 이렇게 흐르는데 예. 보가 설치된 물이 이렇게 하천수위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 홍수 때 이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방이 있으면은 제방 위로 범람할 가능성이 많죠. 보가 물을 이렇게 가둬둬서 가뭄에 대비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 근데 만약에 예. 그런 어떤 것을 얘기를 했는데 예. 4대강 사업 전에 예를 들어서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에서 농업용수가 부족했다든지 생활용수가 부족한 적이 없습니다. 농업용수는 산간농촌 지역, 예. 도서 해안지역이거든요. 4대강 사업 구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4대강 사업 전에 만약에 농업용수가 부족했다. 그랬으면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보에 의해서 가두어진 물은 예. 그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사용처가 없다는 게 문제는 거죠. 그렇게 그 동네에 그 주변에 그 물을 필요로 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부족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조금 돌아보면 뭐 갑자기 좀 건너뛰는 감이 있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서 이제 4대강 재자연화를 얘기하잖아요. 보의 해체. 그런데 그 보를 해체하면 안 된다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게 농업용수 문제인데 그 예를 들어서 지금 4대강 지금 사업을 해서 보에 물을 채워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수구가 요래 잠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펌핑해가지고 농업용수를 쓰거든요. 보를 출구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려가겠죠. 치수가 붕 뜨게 되겠죠. 그럼 이 치수를 조금만 낮춰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펌핑하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일부 이제 비닐하우스 재배 농가에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지하수가 조금 낮아지면은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해주면은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진영 논리 또는 어떤 그 정치권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농민들께서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 물론 농민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을 펴든지 간에 100%다 농민이 찬성하는 정책은 없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60, 70%, 70, 80% 정도 찬성하는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사업들은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지난 한 3년, 4년 차인데 상당히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더디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빨리 못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금강, 영산강에 대한 보처리 방안에 대해서 2019년 2월 달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을 했거든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 왜 4대강 기획위원회에서는 5개의 본가를 해체하거나 해체를 검토하라는 그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제안을 했죠. 네, 경제성 평가를 거쳐서. 그런데 정부가 전혀 해체하거나 철거를 실제 아직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반 가까이 지났는데도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거기에 계신 분들 스스로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개점 휴업 상태에서 있지 않느냐. 물론 내부적으로 또 뭐 갈등이 있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통령의 의지가 좀 약한가요? 아니면 왜 그럴까요? 글쎄 저는 뭐 그 위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는 바가 없고 다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 그 4대강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한 2년 동안 열심히 그 연구를 하고 경제성 평가까지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절차가 좀 잘 됐느냐, 이게 타당한가라는 것을 평가하는데 그래 오래 시간이 안 걸리는데 왜 그렇게 미기적거리는지. 그럼 교수님은 토목공학
네. 학자로서 네. 보는 그 금강 영상을 보는 해체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보는 또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공주보 같은 경우에는 네. 보가 있으면 보에 교량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교량에 만들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동을 이용을 그런 하니까. 경우에는 교량은 살려야 되겠죠. 아, 다리 기능은 네, 살리되 볼은 이제 뜯어내는데 뜯어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 커터가 있어가지고 네. 교량만 두고 그 사이에 콘크리트 구조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네. 끄집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그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맨날 고장만 나는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보는 이제 예. 뜯어내는 걸로 물은 통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동하는 다리 기능은 살리고 이렇게 하겠다 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네. 그러니까 유양 만들어진 거 네.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제대로 이용하되 예. 우리 하천 생태계라든지 또는 그 물길 회복이라든지 제자연화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볼 때는 물길 회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수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수질도 악화되고 그 유명한 또 녹조 라떼가 아마 이번 장마가 끝나면 네. 무더기가 오는데 무더기가 오면은 예. 며칠 내에 녹조 라떼 녹조들이 아마 사대강에 뭐 또 포진을 할 겁니다. 네. 지금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왜 섬진강이 4대강에서 빠져서 섬진강 제방이 무너졌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참 어떻게 근데 설명을 그 어떻게 할수 이야기 있을까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사실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들으면 그 말이 맞네 네. 할 수 있는데 섬진강이 이번에 본류 제방이 무너진 거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무너졌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 섬진강에 보가 제방이 있으면은 네. 물이 차가지고 범람해가지고 무너졌을 경우에는 섬진강에 홍수 소통 물그릇이 작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넓혀줘야 되는데 예. 이 제방이 있는데 모래 제방이었어요. 예. 물이 차다 보니까 모래 제방 밑둥을 파나가니까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무너진 것이지 네. 물그릇이 적어서 무너진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혼동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과학적 지식이 없는 우리 네. 분들은 그 말도 맞네. 그런 속에서 또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 제방 관리도 못했고 물을 방류하는 것도 사전에 좀 방류를 해서 그 제한 수위를 잘 좀 지켰더라면 괜찮은데 너무 뒤늦게 하지 않았나 그런 지적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섬진강 댐 예. 이야기인데 그 섬진강 댐을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예. 법정 방류량이 있습니다. 예. 웬만하니까 댐에서 무작정 물을 저장할 수 없잖아요. 예. 웬만하니까 하다 넘치게 되면 댐이 무너지면 이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댐이 안 무너지는 다시 해서 만수위가 되기 이전에 어느 정도까지 물을 확보를 하는데 그러면은 더 비가 오면은 방류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방류하는 양이 규정을 만약에 초과했다 그러면은 그 댐 관리처 기관이 네. 문책을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범위 내에서 했다 그러면 또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아.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동에서 화개장터가 예. 그 문제가 됐는데 섬진강에 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다음에 그때 500년 빈도 비가 왔다 그러거든요. 지천에서 물이 막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화개장터 입구에 보면은 화개천이라고 예. 지천이 있습니다. 이래 합류가 되는데 여기서 물이 높으니까 화개천에서 물이 못 오다 보니까 범람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홍수가 끝나면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그 방류량 문제뿐만 아니라 방류량도 줄여야 되겠지만은 화개천도 정비 사업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지천 정비 사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류 지천 정비 사업을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좀 반대를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또 야당의 주장이더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사대강 사업을 할 때 사대강 반대 진영에서는 그 사대강 본류는 이미 안전하니까 빼고 지류지천을 하자. 예. 그러니까 사대강 사업 추진현 측에서는
본류에 대해서 홍수 예방을 하면은 지류지천도 안전해진다. 할 필요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아, 예, 예. 그때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하여간 예. 여야가 논쟁의 네. 시발점은 다르지만은 네. 합의점은 지류지천 사업을 하자는 게 됐거든요. 네. 이제는 그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번 장마 기간에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네. 밝혀졌습니다.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는 4대강과 같이 이런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고 네. 여야가 오래간만에 그 지류지천 사업을 하자라고 합의를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우리 잊어버리고 지류지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야가 힘을 모아가지고 예. 국토를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4대강 논란을 그만하고 지류천 네. 사업을 하자. 네, 알겠습니다. 시공 항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근 카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